저희들이 한국에서 이제 관심이 많은 거는 한인분들이 얼마나 피해가 있으신지 이런 게 일단적으로 좀 궁금한데요. 피해라는 게 크게 보면 이제 체포 쪽이 있을 거고, 왜냐면 여기서 생계하시는 분들의 어떤 생업 피해. 네, 네, 네. 네. 일단 지난 금요일 처음 이제 아이스 이민 단속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그 타겟한 그 장소 중 한 곳이 이제 큰 한인 의류 업소 앰비언스 어페럴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론 남미분들도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한인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셔서 그 당시에 한인 직원분들도 아이디 체크를 해서 뭐 신원, 뭐 이분이 뭐 시민권인지 영주권인지 이런 거를 체크도 했었고 해서 처음에는 한인들이 또 체포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많았는데 그 앰비언스 어페럴에서 총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14명이 이제 구금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아직까지는 한인이 없다고 이제 컨펌이 돼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뭐 100%는 아니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인이 좀 체포될 가능성은 좀 낮았다고 하지만 이 이민 단속이 이제 확대됐을 경우, 특히 LA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한인 인구가 있다 보니까 한인들이 거기에 또 체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민 단속국의 단속이 홈디포하고 금요일에. 네, 홈디포는 두 곳. 하고 앰비언스 어페럴이라는 큰 이제 자바 시장의 한인 의류 업소. 네. 그거 외에 또 금요일 말고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어제까지 또 오렌지 카운티 다른 곳에서도 여러 단속이 있었다는 보도들은 있던데. 오렌지 카운티까지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고요. LA 내에서 LA 시나 또 LA 카운티 내에서 총 한 5군데를 이제 방문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 페라마운트에 있는 다른 곳도 있고요. 뭐 초등학교도 있는 것도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곳으로 가서 하지만 이제 지금 어려운 것은 이제 로컬 정부와 또는 로컬 커뮤니티와 이제 연방 정부에서 이런 사전 이제 통보를 안 하거든요. 완전 그리고 체포됐을 때도 그분에 대한 신분이나 이런 정보를 아예 이제 공유를 안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 그 아직 한인분들이 체포되거나 이런 분들은 없는 거로 파악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단속 활동들이 여기에 거주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한인분들, 뭐 신분이 시민권인 분들도 있을 거고 영주권인 분들도 있을 거고 뭐 학생 비자, 그렇죠. 혹은 또 불체, 네, 그렇죠. 다양하게 있을 텐데 맞습니다. 불체자분들은 당연히 좀 위축이 되실 텐데 다른 분들도 조금 활동의 위축이.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뭐 처음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들어섰을 때는 불체자인데 범죄 기록이 있는 분들을 좀 먼저 우리가 타겟을 해서 추방을 시키겠다라고 어나운스는 했는데, 하지만 실제로 이런 단속 활동을 보면 범죄자 플러스 그냥 뭐 불체자분들 또는 그 해당 가족, 뭐 영주권 또는 학생 비자 아니면 시민권 케이스 분들도 추방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 긴장감과 그 공포, 그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인사회 내에서도 경제적인 임팩트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그 자바 시장에 있는 한 한인 업소를 방문 이후에 그 다른 그 주변의 상가분들도 많은 한인분들이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단속 이후에 이제 많은 직원분들이 이제 두려워해서 출근을 약간 거부하거나 아니면 안 해서 거의 유령 도시처럼 지금 돼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피해도 상당하다고 알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뭐 한인타운이나 이런데 요식업, 뭐 이제 식당 뒤에 뭐 쿠크나 서버나 등등 분들이 이제 남미 분들 또는 한인 분들인데 신분 이런 이슈 있는 분들도 좀 상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출근을 안 하다 보면 뭐 그런 사업도 운영하기 힘들고 또는 지금 공포 또는 긴장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일반 이런 비즈니스 커스터머들도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트렌드가 계속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방 차원에서의 그 이민자를 향한 이런 대규모 단속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온 이후로 다양하게 해왔고 공언해 온 걸로 다들 인지하고 있는데,
이 LA 지역에서는 최근 그 금요일에 시작한 게 처음이죠.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좀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LA로 오겠다라고 했는데, 지난 금요일일 거라는 것은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특히 LA가 많은 한인 주민분들도 있지만 또는 한인 운영하는 비즈니스도 있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공포감이 상당하죠. 네. 그런 식의 단속이 이제 만약에 금요일을 기점으로 시작되면 특히 미국 전역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LA는 이민자 비율이 높고 거의 제일 높은 도시 중에 그렇죠. 하나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50%입니다. 50% LA시가 유일하게 미국의 대도시 중에서 마이너리티가 머저리티입니다. 그러니까 백인이 50%가 이민자입니다. 이민자라는 게 외국 출신 거주자 그렇죠. 그렇게 볼 수 네.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라티노 또는 아시안. 네. 아니면 흑인이 이제 50%. 인종적으로 그런 네. 마이너리티가 50%. 50%. 네. 그 중에 시민권자도 있을 거고 이민자도 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라티노만 해도 거의 한 50%가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트럼프 정부가 다른 전역에 하는 것처럼 LA를 단속하고 들어오면은 LA는 도시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나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마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와서 지금 그래서 더욱더 이제 그 걱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LA 인근 지역을 다 포함해서 거의 서류 미비자 또는 불체자분들이 한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긴장감이 도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불법 이민 문제는 문제이긴 한데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런 식의 단속이 문제를 해결을 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문제가 좀 더 악화시킨다고? 특히 LA 로스앤젤레스 케이스만 봐도 좀 문제를 좀 악화시킨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게 사실 범죄자인데 불체자고 추방시키는 것은 아마 정치적인 그런 스펙트럼을 떠나서 많이들 공감을 해요. 하지만 그것을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그냥 이민자들을 단속을 해서 영주권자인데 트래픽 티켓이 있거나 DUI 하나 있어서 이런 이유로 또 추방을 시킨다 또는 학생 비자를 추방을 시킨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크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한인 사회는 아직까지는 이런 한인타운이나 이제 이민자 커뮤니티 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한데 그러한 이제 임팩트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더 큰 걱정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주니어가 포스팅한 그런 포스팅을 보면 예전에 92년도 폭동 그 이미지를 이제 업로드를 해가지고 총기와 이런 안 좋은 사실 우리 한인 사회는 트라우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인 사회가 다시 또 타겟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목소리도 높습니다. 네. 어제 그 트럼프 주니어의 포스팅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셨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이곳 저희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에서는요, 그 트럼프 주니어가 X에 포스팅한 내용을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있고요. 1992년 LA 폭동이 미주 한인 사회 LA뿐만 아니라 이제 전 곳으로 이제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데 그 아픔을 이용을 해서 지금 상황을 더욱더 자극시킨다라는 매우 부적절한 포스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루 빨리 그 포스팅을 지우고 이제 사과나 아니면 다른 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 조치는 없는 거죠? 네, 아직은 없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르는 이제 한국에 계시는 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민 단속국이 단속을 하는 거는 결국 최소한 불법적으로 이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을 범죄는 안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분들을 잡아서 보내는 거는 그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그렇죠.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할 수도 있는데 어제 시위 현장에서도 많은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게 합법 체류자분들도 굉장히 체포가 많이 되고 또 결국은 밝혀지면 풀려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고초를 겪고 그런 것들이 되게 일상을 위협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적 삶을 영향이 힘들게 만든다. 그리고 심지어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된 LA 쪽에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평화롭게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직장을 급습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이 사람들이 무슨 무리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속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인분 포함해서
어느 정도 위협감을 좀 느끼고 계신지요? 그렇죠. 미국에 거주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이렇게 뭐 불체자분들이 추방시키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민을 해와서 오랜 제너레이션을 여기 거주하시고 하는데 그러한 이제 아무리 불법 체류자를 체포해서 추방한다고 해도 그 자녀분들이 시민권일 수도 있고요. 뭐 아내분, 남편분 이렇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패밀리 히스토리가.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을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 한 명을 우리가 체포해서 추방시키면 끝이다가 아니라 그 패밀리 전체 또는 그 가족이 다 이제 영향을 받게 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합법적인 신분인데 거기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체포가 돼서 그 곤욕을 치르시는 분들도 상당하고 그리고 또 아직은 로스앤젤레스나 이렇게 큰 대도시에 이민자 커뮤니티가 상당하다 보니까 그 경제적인 그 타격도 상당합니다. 그 저희가 아이스의 단속 방식을 몰라서 그러는데 일단은 뭐 그린 카드가 있거나 영주권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도 피부 색깔이 다르거나 좀 그러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급습을 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절차로 그렇죠. 좀 설명해 그 주시죠. 앰비언스 어페럴 같은 경우는 워런트를 이제 판사에게 받아서 영장을 받아서 이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뭐 홈디포나 이런 마켓이나 급습을 하면 그런 건 필요 없고요. 그냥 밖에서 그냥 체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이스 요원이 봤을 때 아시안이네, 난민네 뭐 하는 분들은 뭐 불체자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뭐 체포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아이디가 없거나 아니면 뭐 영주권 이런 그 다큐멘테이션이 그런 증빙 서류가 그 자리에 없으면 그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긴장감과 공포감이 상당하죠. 네. 그러면 이사장님도 그런 다큐멘터리를 들고 다니시나요? 저는 안 들고 다니는데 주변에서 뭐 특히 저도 이 경험을 해보고 알게 되었는데 영주권자는 항상 영주권 그 그린 카드를 들고 다녀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원래 소재 원래. 근데 원칙적으로. 근데 그러한 정보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게 워낙 중요한 그 아이디다 보니까 그 지갑에 안 넣어요. 왜냐면 그 분실을 하면 상당히 페널티도 많고 해가지고 안 넣는데 앞으로 그래서 많이 들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여권까지 같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뭐랄까요? 아까 김원철 기자도 얘기했지만 한국에서 저희가 이런 기사를 쓰면 한국 분들은 이제 상황을 잘 모르니까 당연히 강력한 법 집행을 원하는 목소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한국도 이민 초기. 그렇죠. 근데 이제 적법한 법 집행과 이제 이민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이제 적절한 이민 통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여기 한인사에서 오래 계셨을 때 입장에서 보시면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합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렇게 아이스 이민 단속이 이루어지면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졌지만 충분히 로컬 정부와 협력을 해서 뭐 이런 진짜 큰 범죄자들은 다 이렇게 체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그런 분들을 먼저 프라이어리티로 한다라고 했으면 그런 쪽을 먼저 포커스하고 그 다음에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범죄자 플러스 뭐 다양한 분들을 이렇게 체포하다 보니까 지금의 사태까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저희가 또 커뮤니티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직은 물론 일부 시위가 뭐 폭력적으로 변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주방위군도 주지사 동의 없이 투입하고 또는 해병대까지 투입하는 것은 정말 전례가 없습니다. 그 1992년 폭동 당시에도 정말 LA시 전체가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주지사의 SOS 동의를 해서 이제 주방위군과 이렇게 여러 가지 군 배치를 허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그 미국 이민제도 워낙 복잡하고 역사가 길기 때문에 사실 한국 분들이 저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 한국 독자분들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짧은 인터뷰에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면은 제가 이해한 선에서는 이게 미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민자가 필요한 그렇습니다.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데 필요하면 이민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떤 쉽게 말해서 쉽게 받을 거냐 어렵게 받을 거냐 어떤 중간에서 정치 세력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정쩡한 상태로 계속 미봉책만 남발하면서 수십 년을 이어오고, 그럼 그 과정에서 이민자는 필요로 한데 이민은 굉장히 좀 어렵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통로가 굉장히 좁고, 그러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약간 애매한 상태 혹은 불법적인 상태로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 많고, 그럼 그런 분들을 양성화하자는 거에 대해서도 또 정치적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그럼 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이런 생츄어리 도시, 피난처 도시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권한 아래에서 그 상태를 그냥 용인하면서 최대한 우리 커뮤니티가 통합적으로 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는 운영하겠다 하면서 별도로 나가는 또 생츄어리 도시들이 있고, LA를 포함해서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뉴욕 이런 도시들이 있고, 또 공화당 도시들은 좀 다르지만 네. 그런 어정쩡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강경한 정책을 가진 공화당 정권이 들어오면 그 사이에서 붕 떠있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희생양이 되는, 이런 게 좀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면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말 잘 짚어주셨는데요. 그래서 항상 그 커뮤니티 차원에서도 대대적인 이민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그 외치고는 있는데, 목소리를 내고는 있는데,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너무 미국에서도 정치적인 그런 갈등 때문에 공화당과 이제 민주당의 갈등, 그리고 새로운 정부,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양쪽이 그러한 표가 좀 부족한 게 사실이죠. 현실적으로 그 이민 개혁을 하려면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양당이 지금 그 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그 행정명령으로 모든 거를 다 이제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 사이에서 이제 이민자분들, 마이너리티들이 계속 불안한 상태로 살아가고 그렇죠. 있는. 그래서 저희 한인사회가 이번에도 희생양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항상 힘이 없는 커뮤니티가 그렇게 희생양이 됐거든요. 92년 폭동 때도 우리 한인사회가 중간에 껴서 그 흑인 커뮤니티와 이제 경찰관의 그런 갈등의 중간에 껴서 희생양이 된 케이스고, 요번에도 그러한 그런 X 포스팅을 저희가 강력하게 규탄한 이유가 그걸로 통해서 우리 한인사회가 또 희생양이 될까봐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희생양이라는 설명은 이제 흑인이나 라티노들이 경찰의 탄압을 받으면 그 화를 한국인들에게나 이렇게 부르는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말. 그렇죠. 92년이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것도 되고요. 또는 그런 포스팅을 통해서 한인분들도 많이 이민자들이 많지 해가지고 더욱더 아이스에서 또 이렇게 노티스를 받아서 저희 이제 한인타운까지 이제 확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한인타운이 확산된다는 게 단속이 확산. 그렇죠. 단속이. 지금 현재 아이스 쪽에서 한인타운을 급습하진 않았나요? 아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많이들 이제 준비는 하고 있어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요. 워낙 이 한인타운 내에서도 이민자들 또는 불체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제가 겪는 거 잘 몰라서 여쭤본 아까 네. 말씀한 자바타운, 거기는 네. 한인타운은 아니고 한인이 운영하는 다운타운 내에 패션 디스트릭트라고요. 네, 동대문 약간 동대문인데. 개념으로 아시면 되는데, 거기서 뭐 Forever 21이나 네, 이런 네. 대형 브랜드가 다 탄생된 곳이고, 아직까지도 많은 옷들을 거기서 생산을 하고 도매 판매를 하죠. 근데 거기는 코리아타운은 아니지만 많은 한인들이 거기서 영업을 하고 계신데 네. 거기를 아이스가 급습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저희 직접적으로 저희 한인 사회에 큰 타격이 되는 게 여기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오래 거주하신 한인분들은 LA의 경제적인 한인 심장은 이제 자바 시장이라고 해요. 거기가 워낙 경제적인 규모가 볼륨이 크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분들도 이제 일도 하시고 생산량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한인타운까지 와서 스pen딩이 이루어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단속이 들어가면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네. 일단 거기는 단속이 들어갔고, 네. 본격적으로 한인타운에까지는 아직 오진 않았지만 확산이 될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제 네. 포스팅 때문에 또 그런 점을 그렇죠. 하시는 거고. 네. 네. 어제 제가 시위 나가서 말씀 나눈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하신 얘기가, 지금 이게 불법 체류자 단속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피부색 다른 사람들 잡아넣는 거고, 이건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민자의 나라라는 정체성 자체를 이 정권이 부인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미국은 백인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 아니냐. 지금 갈등이 결국 그런 갈등, 어떤 나라냐라는 갈등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혹시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게
많은 분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투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막상 이제 임기를 시작해 보면 이렇게 이민 단속이나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다른 쪽, 확실히 조금 백인 우월주의만한 그러한 정책들을 조금 더 프라이어리티로 우선순위로 둬서 하는 걸 아느냐라는 그런 좀 걱정이 좀 많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 로스앤젤레스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더욱더 그 시위대를 자극시켜서 많은 폭동으로 인해서 더 많은 분들을 검거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정치적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는 여기 코리아타운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네. 한국 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요리하시는 분들이나 서버분들은 히스패닉들이 또는 한인분들도 네. 뭐 이렇게 불체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의 단속이 계속되면 한인들이 직접 뭐 체포나 구금되지 않더라도 경제적인 여파는 엄청 확실하고 경제적인 여파는 확실하고요. 또는 그 식당이 또 이제 단속을 통해서 이제 닫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흔히 한국에 이제 댓글 다시는 잘 모르는 불법 체류자 하면 대부분 이 범죄랑 연관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서류 미비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을 조금 이제 한국인 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불체자보다는 서류 미비자라는 단어를 더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요. 대부분의 이런 서류 미비자분들이 물론 신분은 없지만 미국에서 일을 하시고 세금도 내시고 캘리포니아 같은 주에는 이제 서류는 없지만 연방 정부에서 I-10이라는 텍스 아이디를 받아서 뭐 마켓에서 일하시거나 어디서 일하시던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고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또 이런 서류 미비자분들이 자녀분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을 해서 아주 이제 건강한 이런 패밀리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는 불체자보다는 서류 미비자가 맞다고 하고요. 그렇게 단순하게 이분이 불체자이기 때문에 추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저희로서는 이해하기 그렇죠. 네네. 한국이랑 세금도 워낙 다 내고 하는 분들인데 네, 그렇죠. 서류로는 또 신분만 그렇다는 거죠. 그분들은 아이디도 나오고 운전면허증도 다 나오고 그렇죠. 아이디도 나오고.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이 총영사관이 그 캘리포니아에서 새롭게 법안이 통과된 게 이제 운전을 할 수 있게 DMV에서 드라이버 라이선스가 이슈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합법적인 리걸 아이디가 있으면 그거를 이슈를 해준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부와 이렇게 소통을 해서 이제 영사관에서 그런 아이디를 한국 아이디를 이슈하는 그런 정책을 통과를 해서 많은 한인 서류 미비자분들도 영사관 가서 아이디를 받아서 DMV 가서 미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오바마 정부 때 이민개혁 이슈가 한번 세게 있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이렇게 하려다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그 이민자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세금 번호라고 납세자 번호라고 하나요?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거라도 받아서 내가 세금을 내고 있으면 혹시 나중에 구제받을 때 내가 나라에 이만큼 세금도 내었다라는 증명으로 간접 증명으로 그걸 쓸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많이 그때 그걸 등록하시고 그 이후로도 이른바 서류 미비 혹은 그 합법적 절차로 가는 게 너무 오래 걸리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 번호라도 받아가지고 내가 건전한 시민이라는 걸 입증하는 용도로 그거를 쓰면서 세금도 열심히 내시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살아오고 있는데 오히려 그 세금 납부 번호가 최근에 보면 이 정부 들어서 IRS와 아이스가 정보를 공유하는 보도들이 꽤 나왔는데 그 정보가 공유되면 이 사람 서류가 없는데 이 사람 세금 납부 번호가 있네. 세금 납부 번호에는 주소부터 해서 개인적인 어떤 어카운트 해서 내밀한 다 있으니까 네. 오히려 아이스의 단속을 이 사람들이 선의로서 세금을 납부했던 것이 아이스에게 자기들의 행적을 갖다 바치는 그런 어떤 모양새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그렇게 서류 미비자분들이 I-10 세금 IRS 번호를 가지고 매년마다 세금을 납부하셨는데 올해는 그걸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두려움 때문이죠. 내가 올해도 세금을 내면 내 집 주소,
모든 정보가 다 공유가 되는데 나한테 이제 타겟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뭐 지역사회도 영향이 크죠. 왜냐면 그분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